경쟁률이 몇이었죠? 60.57대 1이었습니다. 모집 정원이 7명 아니었나요? 어떻게 좀 넘기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 최태영 소장입니다. 자, 어느덧 2024학년도 대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202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아주 대승을 거둔 합격생들을 모시고 본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번 입시 수시 전형에서 제1지망 학교를 뚫을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와 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융합응용화학부 경쟁률이 몇이었죠? 60.57대 1이었습니다. 모집 정원이 7명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총 423명이 지원했는데 그 7명 안에 최초 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융합응용화학과에 합격한 고예은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3년 내내 이 화학과를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3년 내내 화학과를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1학년 때는 화학과와 화학공학과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완벽히 화학과만을 위한 생기부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이제 CCUS 연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이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이제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탐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과학 선생님께서 CCUS라는 기술이 요즘에 화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제가 원래 지구온난화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던 때라 CCUS라는 기술이 어쩌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연구 분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융합응용화학과 생소하긴 한데 그냥 일반 화학과랑 좀 다른가요? 융합응용화학과는 일반 화학과보다 조금 더 융합적인 화학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과목을 살펴보았을 때 컴퓨터 화학이나 유기화학 실험 등 융합적인 화학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학과입니다. 자, 이제 1단계 꿈을 이제 이룬 성공한 학생으로 3년 동안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했던 활동들이나 탐구 이제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아리 시간에 했던 실험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CCUS 기술을 실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것을 저장하는 실험을 제가 직접 설계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이 실험을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어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실험 설계를 어떻게 좀 했을까요? 제가 그때 사용한 물질이 소다석회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어항에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탄산수를 통과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포집되는지를 다양한 조건 아래서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했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처음에 실험을 할 때 탄산수를 소다석회에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다석회가 녹아서 제 예상과 다르게 염기성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티백 같은 형태의 소다석회를 넣어서 물에 담가 놓는 형식으로 다시 수정해서 실험을 하였고 이 부분이 생기부의 내용이 들어가서 더 좋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의 평균 내신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2.3 정도였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2.3 정도의 내신이면 학교에서 서시대 너무 상향이다 좀 이렇게 못쓰게 말리시잖아요. 그러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선생님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가 정말 해보고 싶으면 써봐라 하는 느낌이셨습니다. 서시대가 최고 상향 카드였죠. 네. 그러면 6개 카드를 그럼 서울시립대부터 어디까지 좀 쓰셨을까요? 저는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6강타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인천대학교까지 넣었었습니다. 최저를 준비하지 않고 그 6개 거의 종합으로 지금 이제 세팅을 하신 거잖아요. 겁나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겁났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다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있고 정말 제가 교과를 넣긴 했지만 붙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걱정되고 후회도 됐었는데 막상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면접에 올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내신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서 2학년, 3학년 때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교의 기출을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가 위주로 나오는 학교였기 때문에 시험 4주 전부터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최소 3번씩 다 풀어보고 또 킬러 문제는 3개년치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도 유형을 분석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수능을 준비하는 거 못지않게 사실 이제 종합을 위주로 쓰셨으면 면접을 제가 알기에도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쓴 모든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학생부 기반 면접이었기 때문에 제 생기부에 있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히 화학과는 화학 실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 실험의 원리에 대한 질문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했던 모든 화학 실험을 정리하고 이것을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화학 1과 화학 2 개념을 다시 공부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면접 들어가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죠. 면접 질문들이 좀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왔었는데 어떤 질문들이 좀 기억에 남나요?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에 그 꼬리 질문으로 나왔던 당량점에 대한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당량점 사실 대학 과정에 나오는 건데 이걸 좀 물어봤다고 해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넘기셨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께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학교의 면접이었고 이제 이 면접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긴장하셔서 서시대 이제 면접을 준비하셨는데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에서 좀 기억 남는 좀 질문들이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지 않고 앉자마자 화학 기본 개념을 먼저 물어보면서 질문을 시작하셨었어요.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당황하기에 좋은 타이밍에 물어보셔서 그래서 좀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했던 CCUS 실험을 되게 흥미롭게 물어봐 주셨고 또 제가 한 답변에서 그때 그럼 그 실험 도구는 어떻게 생긴 실험 도구였냐 조금 더 세세한 꼬리 질문을 해주셨었습니다. 또 면접관님께서 혼잣말로 되게 창의롭게 실험했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환경공학이나 이쪽 준비하는 친구들이 CCUS 이제 찾아서 사실 뭐 쓰고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기술을 막 그냥 조사해서 그냥 보고서 쓰고 하는 거는 저도 정말 많이 봤는데 사실 실제 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에 대해서 실험을 설계해서 진행한 건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정말 좋게 평가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교수진을 확인했을 때 이쪽 분야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었죠. 네. 그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유기화학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었습니다. 많이 좀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서울시립대학교가 아무래도 면접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아이들이 면접에 대해서 좀 부담이 컸는데 떨리진 않으셨나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기 시간이 좀 많이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떨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에 있어서 면접관님들께서 웃으면서 다 반응해 주셔서 점점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3년 내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슬럼프라는 게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런 슬럼프는 없었나요? 저는 1학년 때 슬럼프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몸도 좀 많이 약해져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지가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나아지는 게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일반고가 특목고에 비해서 종합에 굉장히 불리하다. 생기부가 굉장히 빈약하다. 좀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부를 제가 이제 처음 수시 배치하면서 봤을 때도 정말 화학과에 너무 잘 맞춰져 있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CCUS 기술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탐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잘 채울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주최하는 과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한 과목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에 발표를 할 친구들이나 독서 활동을 해서 낼 친구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화학과 연관시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연관을 시켜서 다 제출을 하면서 채워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주제들 몇 개만 조금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탐구했던 것은 CCUS 관련돼서 탐구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과나 환경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가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주제 탐구를 시작했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때여서 앞으로의 날들에도 원자력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험을 혹시 진행하게 될 상황이 생긴다면 주로 인터넷을 찾아서 실험 방법을 찾게 될 텐데 그런 데서 찾은 실험들은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해외 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찾아본다면 조금 더 독보적이고 독특한 생기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은 본인의 1년 전 모습이시잖아요. 정말 이제 많이 긴장하고 이번 3-1 내신도 이제 굉장히 좀 조마조마할 거고 3학년 어떻게 준비해서 또 원서는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수능 취재 어떻게 하고 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혹시를 이제 방금 끝낸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학년 내신을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꾸준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또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수시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를 작성할 때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의 소신껏 그걸 잘 섞어서 수시 원서 카드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구들이 5월달, 6월달 되면 의지가 좀 약해져서 많이 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신을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놀고 싶더라도 조금 더 힘내서 그 시기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자, 인터뷰에 응해준 이제 예은 학생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성공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 지금 이제 대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참 긴장되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성공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겨울방학 잘 준비하시고 신학기를 시작하셔서 올해 또 대입에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일지망 대학을 합격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